근데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아직 그 고통이 절반도 오지 않았습니다. 난 못 살겠어. 이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돈도 싫고 팔거나 마음 편하게 살래라고 해서 집어 던지거든요. 네, 그게 네. 패닉 셀링 현상인데 투매인데 그때가 아이러니하게도 바닥입니다. 하우스푸어란 말이 이제 과거에 유행했었는데 지금 이게 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돌고 돕니다. 이게 이 하우스푸어를 경험하지 못한 뭐 요즘 세대들은 그 당시를 좀 잘 모를 텐데 와, 이게 하우스푸어가 실제로 나타나면 어떻게 좀 상황이 나타나나요? 네. 굉장히 고통스럽죠. 네. 저도 이제 그 시대를 살아왔고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최근에 저는 2030 네, 연끌 많이 하신 분들이 좀 걱정이 돼요. 음. 걱정이 되는 게 왜 걱정이 되냐면 뭐 그거는 이제 각자 사정이긴 하지만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던 시기는 2017년 이후에 집값이 막 오르고 뉴스가 나오니까 이게 뭐지? 아, 부동산이 이렇게 오르는구나. 부동산 맞아요. 불패론 상승만 봤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락에 대해서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냥 뉴스나 책을 보면 그렇지 2012년도에 좀 어려웠다네. 2008년도 그랬지. IMF 뭐 잘 모르겠지만 뭐 그때도 어려웠다네. 마치 저희 세대가 막 6.25 전쟁, 맞아. 막 석유 네. 파동 뭐 얘기하면 아 그런 게 있었지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근데 경험을 해보지 않았는데 자 이분들이 저는 왜 걱정이 되냐면 이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연끌한 건 이분들은 원래 주택 구매 연령은 40에서 69세 정도 결혼하고 자녀들이 이제 생겨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줄 이제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택을 사는데 2030들은요 저는 덩 떠밀렸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분위기가 보니까 회사 가니까 뭐 누구는 얼마 벌었다더라, 뭐 아파트 사서 얼마 벌었다더라, 친구는 부모님한테 증여받아서 몇 억 올랐다더라. 아니 같이 공부해가지고 같은 출발선인 줄 알았는데 아니 노력을 해서 돈 버는 거는 괜찮은데 아파트 하나 샀는 게 그게 노력이야? 근데 5억, 10억씩 차이가 난다고? 이거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러다가는 내가 맞아. 벼락거지가 될 네. 것 같은데 마음이 급해지죠. 맞아요. 그래서 급했어요. 허겁지겁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준비도 안 되고. 왜? 오르는 것만 봤으니까요. 근데 이거 집값 솔직히 뭐 책임론을 따지자면 그분들이 올린 거 아니잖아요. 집값 누가 올렸나요? 우리 정치권들? 그리고 또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들 책임이죠. 이분들 책임이 아닌데 이분들은 이제 위기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기성세대들 2012년도 적어도 2008년도를 경험하신 분들은 알아요. 아, 집값은 떨어질 수도 있다. 떨어지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2030들은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맞아. 그냥 머리로 어려운가? 이제 시작이죠. 이제 조금씩 아파오기 시작을 합니다. 금리 올라가고 하면. 근데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아직 그 고통이 절반도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년, 2년, 3년이 이어지면은 네. 우리가 대출이자 이야기를 하는데 집값이 올라갈 때는 괜찮아요. 까짓거 뭐 맞아. 100만 원, 네. 200만 원 내도 1년에 집값이 뭐 한 5천만 원, 1억 오르면 이자 1,000만 원, 2천만 원 내도 기분 좋죠. 버티죠. 내더라도 어떻게. 예. 낼 때는 짜증 나지만 뭐 내고 나면 또 집값 오르는 거 보면 흐뭇하고 차나 한번 바꿔볼까? 뭐 이런 기분이 드는데 이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이중고. 아, 그 스트레스는요.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봤지만 네. 와 이런 말씀 들어도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데 대출이자가 다가오면 대출이자 내야 될 때가 되면 한 10일 전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야 이번 달은 또 얼마 내야 돼? 그렇죠? 그러다가 금리는 또 올라가잖아요. 대출이자 부담은 늘어나는데 또 이게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집값 떨어진다라고 하죠. 혹시나 싶어서 검색을 해보면 내가 샀는 집값은 또 뚝뚝 떨어지죠.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오고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요. 네. 대출이자는 또 한 달이 얼마나 짧은지 그럼 생활도 안 돼요. 맞아. 대출이자 쑥쑥 나가면은요. 그렇죠. 금방 돌아와. 그러면 생활은 또 마이너스 통장으로 돌려야 되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러면 이게 한 6개월이면 버티죠. 그래. 6개월 버텨보자. 근데 이게 6개월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버티는데 6개월이 1년 되고요. 1년이 2년 되고요. 2년이 3년 차로 접어들면 이거는 뭐 굉장히 어려운 뭐 가정에도 가정 불화도 많이 생깁니다. 네. 저도 좀 어려웠고요. 네. 그 당시에 제 주변에도 제 고객님들이나 제 지인들 보면 부부 싸움이 엄청 늘어납니다. 심지어는 아침에 밥 먹다가 남편이 숟가락 집어던지는 사람도 봤거든요. 집값 떨어지니까 당신이 사가지고 맞아. 네. 대출 이자는 나가서 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집값 떨어지냐고 해서 숟가락을 집어던지는 분도 봤는데 그 정도로 감정이 격해지고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이제 패닉 셀링 투매로 이어지죠.
난 살고 싶어. 맞아. I want to live. 난 못 살겠어. 이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돈도 싫고 팔거나 마음 편하게 살래라고 해서 집어 던지거든요. 네, 그게 네. 패닉 셀링 현상인데 투매인데 그때가 아이러니하게도 바닥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잘 넘겨야 되는데 대부분 그러네. 이제 그 3년 차를 못 넘기고 이제 집어 던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를 잘 넘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사신 분들 또 2030 세대들 제가 아마 똑같은 과정을 거칠 겁니다. 이게 6개월 내에 반등하면 뭐 해피한 거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우리는 마음의 준비는요. 네. 항상 베스트와 월스트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월스트는 3년 갈 수 있다. 3년 이상 있는 상황이 갈 수 있다. 베스트는 6개월 내에 끝날 수 있다. 베스트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월스트를 생각해서 그러면 3년 동안 대출 이자가 1%포인트 더 올랐을 때 내가 네. 3년 동안 이자를 내면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나. 그러면 여윳돈이 있다면 뭐 고금리 신용대출을 먼저 상환을 하든지 아니면 혹시 부모님께서 자금 여력이 있나? 내가 좀 빌릴 수가 있나? 뭐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네네. 어떻게든 워스트 케이스도 저는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정부는 뭐 지금 약간 완화 정책도 좀 내기도 하고 한데 어떤 좀 정책들을 좀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크게 기대는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아니에요.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으면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강화하고요. 네. 하한선으로 아래로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풀어줍니다. 그거는 어느 정부라도. 문재인 정부가 왜 규제를 강하게 했냐면 오버슈팅이 되니까. 제가 대통령이 그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제가 그때 대통령이었더라도 집값이 그렇게 오르는데 규제 안 하고 뭐 할 거야? 당연히 규제하죠. 잘못됐다고요. 뭐 투기 과열지고 뭐 저도 비판을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시장 입장에서 비판을 하는 거고요. 제가 국토부 장관이거나 대통령이면 그럼 규제 안 하고 시장에 맡겨둘 수 있을까? 수많은 비판들이 쏟아질 텐데 당연히 규제가 나오고요. 집값이 떨어지면 규제를 풀어주는데 IMF 같은 대외적인 충격파로 V자로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 같으면 대응도 빠르게 나오는데요. 지금 통계를 보면 뭐 막 급락하진 않잖아요. 서서히 떨어지잖아요. 그럼 정부는 항상 이 통계를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천천히 곡간 빼먹듯이 하나씩 던져주거든요. 지금 또 규제 완화가 시작은 됐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만족을 못할 뿐이죠. 규제 지역들,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이 있는데 규제 지역들이 이미 풀리고 있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서울이 언제 풀리느냐. 그쵸. 서울 네. 중에서도 강남이 언제 풀리느냐. 그럼 마지막까지 남은 게 조정 대상 지역이거든요.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이 중요한 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대출 규제 들어가고요. 전매 제한 뭐 이런 전매 제한. 규제들도 네. 들어가고 뭐 모든 규제들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 들어가고 투기 과열 지구가 지정이 되면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대출 좀 더 강하게 15억 초과는 대출 안 나오게 네. 이렇게 규제들이 뭐 양도세 중과세는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그래서 풀어줄 때는요 조정 대상 지역 위에 투기 과열 지구가 있잖아요. 투기 과열 지구도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조정 대상 지역이 마지막으로 남기 때문에 서울 강남의 조정 대상 지역이 언제 풀리느냐가 정부가 마지막에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우리 아까 집값 봤잖아요. 네. 떨어질 때는 외곽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규제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부터 풀리고요. 풀려서 중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린다. 그래서 서울이 아마 내년 하반기 되면 아마 서울도 좀 풀릴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하락폭이 크면 빨리 풀릴 수도 있습니다. 상반기에 서울이 풀릴 수도 있는데 강남은 언제 풀리느냐? 저는 강남은 조금 더 2024년 정도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이고요. 물론 빨리 떨어지면 조금 더 빨리 될 네. 수는 있기 때문에 정부 규제는 그렇게 풀린다. 절대 한 번에 IMF 같은 위기가 아니면 IMF 때 김대중 정부에서 2년 동안 다 풀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 2년 만에 풀기는 어렵고요. 우리는 강렬한 기억만 남거든요. 네. 머리에 흔적에.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규제를 다 풀어준 거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때 많이 풀긴 했는데, 그렇죠? 네. 그것만 기억이 나서 그래요. 예. 박근혜 정부가 2013년도에 취임을 했단 말이에요. 2013년도에 무슨 규제가 나왔냐면 양도세 특례, 5년간 양도세 면제, 취득세 영구이나 와. 그 전만 하더라도 취득세가 원래 부동산은 4%고요. 농어촌 특별세 하면 4.6% 정도 되고요. 그러면 4%에서 절반 50%에서 2%. 와. 그것도 한시적으로 2% 해줬다가 4% 했다가 2% 엄청 해줬다가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 2013년에 1%.
6억 이하는 1% 이렇게 와, 낮춰버렸어요. 엄청 충격적인 그때는 완화인데요. 충격적이었죠. 1%란 건 있을 수 없는 취득세를 1%로 낮춰져 버렸단 말이에요. 양도세 5년간 면제. 와, 5년간 면제요? 네. 5년 동안 1주택자 집을 사면 2013년 동안 5년간 면제해 주고요. 5년 지나고 발생하는 양도세만 내면 되는데 주택수도 빠집니다.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때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아, 그 증명을 해주나요? 네, 그때? 꽝. 그 도장이 있으면 하이패스 같은 거요. 이걸 내면 5년 동안 내가 샀는 시점부터 5년간 양도세는 없고요. 주택수도 빠져버려요. 중과세 다 빠져버립니다 말이에요. 엄청난 혜택을 줬어. 사람들은 그것만 기억해요. 맞아요. 박근혜 정부 때 다 풀렸지. 마지막 활용 점정을 콱 찍어서 그렇고요. 실제로 그림은 누가 그랬냐면 MB 정부 때. MB 정부 때 5년 동안 규제 풀어줬어요. 뭐 규제 지역 하나씩 풀고 풀었는데 집값이 뭐 안 오르고 막 하니까 사람들 기억에는 마지막에 그림을 완성하고 이게 눈알 하나 딱 찍어주고 도장 꽝 찍어준 박근혜 정부만 규제가 다 풀어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박근혜 정부 실제로 규제 1년 풀어줬고요. MB 정부 때 5년 풀어줬어요. 그 전에 미리 다 작업을 해놨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 도장을 찍어준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화끈하게 다 풀어줬지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5년 동안 풀어줬는데도 집값이 빨리 회복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화끈하게 한번 풀어준 게 박근혜 정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2016년도에 규제했습니다. 11.3 대책. 그러니까 집값 오르면 보수면은 뭐 규제 풀어주는 게 아니라 집값 오르면 규제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만약에 집값 오르면 바로 규제 들어가죠. 그렇죠. 오히려 더 무섭게 정부의 들어가기. 역할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건 네. 정부의 역할이지 네. 보수냐 진보냐 이런 진영의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전월세 시장도 어쨌든 금리나 집값에 따라서 좀 영향을 영향 받으니까 받죠. 예. 네. 좀 이런 상태가 좀 지속될까요? 예. 당분간은 좀 갈 것 같고요. 네. 원래는 이제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매매 수요가 전세로 돌았으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약간 버팀목 역할을 해주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하락을 좀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이제 올 초에 부동산 또는 집값이 오를 거야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근거 중에 하나가 전세였죠. 맞아요. 8월 달에 네. 전세 대란이 생기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밀어 올릴 거야라고 했는데 금리가 빨리 올라가면서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내려가다 보니까 매매 가격 하락 속도도 빨라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거는 과거에 없던 사례예요. 과거는 대출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앞서서 과거 사례를 들면 한 3년 정도 조정이 이렇게 네. 될 수가 있는데 과거와 달라진 점은 이런 점이에요. 전세가 금융의 지배를 받으면서 전세 가격이 버팀목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 속도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어차피 바닥은 지나가야 돼요. 한번 떨어지면 네. 바닥이 우리가 산을 가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그렇죠. 있고요. 한번 찍어야 내려가야 올라가니까. 예. 다음 봉우리로 가지 이렇게 점프해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야 될 길이 분명히 바닥은 있거든요. 가야 되는데 과거는 이렇게 갔는데 이제 이렇게 전세가 뒷받침되면서 네. 지금 동시에 내려간다면 생각보다 내려가는 속도가 좀 빨라질 수는 있겠구나. 그래서 과거에 3년 정도 조정이 됐다면 의외로 1년에서 1년 반 만에 바닥을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바닥은 정해져 있으니까 3년을 가든 1년을 가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언제 바닥 와? 3년이 걸려, 5년이 걸려, 1년이 걸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3년, 1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닥의 시그널, 바닥이 언제 오느냐는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